런던의 안개 낀 저녁, 62세의 에밀리는 남편의 기일을 맞아 촛불을 켜고 추억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런던의 풍경은 그녀의 마음처럼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에밀리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겉으로는 고상하고 우아하지만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간직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자상하고 든든한 친구, 데이비드가 있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보다 3살 많은 65세의 건축가로 그 역시 아내와 사별한 후 런던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둘은 서로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우정을 나누며 의지해왔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다. 그는 에밀리가 남편과의 추억 속에서만 살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길 바랐다. 에밀리, 우리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집으로 찾아와 물었다. 에밀리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글쎄, 딱히 생각해둔 건 없는데. 에밀리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데이비드는 그런 에밀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에밀리, 자네는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 우리 어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는 게 어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딜 가려고? 난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에밀리가 말했다. 데이비드는 그런 에밀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애쉬워스 부부가 오늘 저녁에 모임을 연다고 하더군. 자네도 함께 가는 게 어떻겠나?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밀리는 애쉬워스 부부라는 이름을 듣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친구였지만 에밀리는 그들을 잘 알지 못했고 왠지 모르게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했다. 애쉬워스 부부? 그 사람들은 너무 좀 그렇지 않아?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그저 평범한 부부인데 자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에밀리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을 챙겨준 데이비드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알았어.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에밀리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함께 애쉬워스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런던 시내에서도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애쉬워스 부부의 집은 겉보기에도 호화로웠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에밀리를 압도했다. 애쉬워스 부부는 마치 사교계의 스타처럼 능숙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변에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 낯선 분위기에 잔뜩 주눅이 들었다. 에밀리, 긴장하지 말게. 그냥 편하게 즐기면 돼.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에밀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데이비드, 왠지 좀 이상한 것 같아.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뿐인데. 데이비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왠지 모를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교 모임과는 달리 묘하게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특히 애쉬워스 부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감독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에밀리, 저기 가서 와인 한 잔 가져올 테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게. 데이비드가 말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데이비드가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때 한 남자가 에밀리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에밀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해리슨은 젠틀하고 매력적인 중년 신사였다. 그는 에밀리에게 런던 생활은 어떤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을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에밀리는 해리슨과의 대화에 조금씩 긴장을 풀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와의 대화에 설렘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데이비드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데이비드는 어디에 있나요? 에밀리가 해리슨에게 물었다. 해리슨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글쎄요. 아마 저기 어디선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해리슨에게 양해를 구하고
데이비드를 찾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해리슨 씨. 데이비드를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에밀리가 말했다. 아, 네. 그럼 나중에 또 뵙죠. 해리슨은 아쉬운 듯 말했지만 에밀리는 그의 말을 뒤로하고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녔다. 에밀리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데이비드를 찾았다. 그때 저 멀리 방 안으로 들어가는 데이비드와 애쉬워스 부인 사라의 모습이 보였다. 에밀리는 깜짝 놀라 그 방으로 다가갔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방 안에서는 묘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에밀리는 온몸이 굳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에밀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그 방에서 멀어졌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에밀리는 밖으로 뛰쳐나가 빗속을 정처 없이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데이비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에밀리는 데이비드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괴로워했다. 한참을 걷던 에밀리는 어느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를 하염없이 흘려보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에밀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해리슨이었다. 에밀리, 괜찮으세요? 해리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에밀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다. 해리슨은 에밀리 옆에 앉아 그녀를 조용히 위로해 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해리슨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는 해리슨의 위로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해리슨 씨.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에밀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이해해요. 그 마음이 어떤지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에밀리는 놀란 눈으로 해리슨을 바라보았다. 해리슨 씨도요? 에밀리가 물었다. 해리슨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해리슨의 말은 에밀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에밀리는 해리슨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해리슨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에밀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천만, 에밀리,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해리슨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데이비드, 우리 얘기 좀 해. 에밀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에밀?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그 일, 다 설명해봐. 에밀리가 말했다. 데이비드는 한숨을 내쉬며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다. 에밀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그 순간에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어. 그냥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었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며 여전히 그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데이비드, 난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 사이는 예전 같을 수 없을지도 몰라. 에밀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에밀리, 제발,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우린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잖아. 데이비드가 애원하듯 말했다. 알아, 데이비드.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우리 사이에 큰 금이 간 건 사실이야. 우리에게는 시간이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생각해볼 시간이. 에밀리가 말했다. 에밀리, 데이비드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난 자네를 잃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 데이비드가 간절하게 말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동안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이. 데이비드, 나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에밀리가 힘겹게 말했. 떨어져 지내자고?
그건 안 돼, 에밀리. 그렇게는 못해. 데이비드가 강하게 말했.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야. 서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이 필요해.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어, 에밀리. 내 뜻이 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나에게 돌아와야 해. 알았지? 데이비드가 체념한 듯 말했. 그래, 데이비드, 고마워. 우리 다시 연락하자. 에밀리가 말했다. 에밀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 에밀리는 그 햇살을 보며 왠지 모를 희망을 느꼈. 그 후로 몇 주 동안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서점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 남편과의 추억, 데이비드와의 우정, 그리고 앞으로의 에밀리는 자신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에게, 데이비드에게, 심지어는 딸 올리비아에게까지. 그녀는 이제 온전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뉴욕에 있는 딸 올리비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올리비아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 에밀리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일은 잘 돼? 에밀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요즘 데이비드 아저씨랑은 연락 안 하세요? 전에는 자주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밀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 올리비아, 사실은 데이비드랑 좀 다퉜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모임에 나갔었거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데이비드 아저씨가요? 그게 정말이에요. 사실이야.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데이비드랑 연락을 안 하고 있어. 에밀리가 씁쓸하게 말했. 엄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데이비드 아저씨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그 일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리비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올리비아. 나도 이제 오히려 그 일 덕분에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 에밀리가 담담하게 말했. 엄마,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곧 런던에 갈까 하는데 같이 시간 보내실래요?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 에밀리는 딸의 제안에 뛸 듯이 기뻤다. 정말? 그래, 올리비아. 엄마는 언제나 환영이. 네가 와준다면 엄마는 정말 기쁠 거야. 에밀리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 몇 주 후 올리비아가 런던에 도착했다. 에밀리는 딸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한 시간을 보냈. 둘은 함께 런던 시내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 올리비아는 에밀리에게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 엄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시는 게 어때요? 올리비아가 말했다. 에밀리는 딸의 말에 잠시 망설였. 글쎄,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에밀리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화방에 가서 재료도 사고 그림 그리는 법도 다시 배워봐요. 올리비아가 적극적으로 나서 에밀리는 딸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 에밀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 엄마, 그림 정말 멋져요. 예전 실력이 그대로 나오시는데. 올리비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고마워, 올리비아.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다시 그림을 그릴 생각조차 못했을 거야. 에밀리 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 올리비아는 런던에 머무는 동안 에밀리에게 데이비드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권했. 엄마, 데이비드 아저씨랑 그렇게 끝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오랜 친구시잖아요.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오해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리비아가 진지하게 말했. 에밀리는 딸의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데이비드와 그렇게 어색한 사이로 남는 것은 그래, 올리비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데이비드에게 연락해봐야겠다. 에밀리가 결심한 듯 말했. 에밀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데이비드, 나야, 에밀리.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데이비드가 반가운 목소리로 에밀리를 맞았다. 잘 지냈어. 데이비드, 넌 에밀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 그래, 에밀리. 나도 너랑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 언제, 어디서 만날까? 에밀리와 데이비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서 만났. 오랜만이네. 에밀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에밀리에게 물어. 잘 지냈어. 너는 그 모임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지? 에밀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그 일 이후로 발길을 끊었어. 너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데이비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에밀리에게 말했. 나도 너에게 모질게 말해서 미안. 다시 생각해봤어.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에밀리가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야.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 거야. 서로 존중해야 할 선은 지켜야 해.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 알아, 에밀리. 내 말 명심할게. 앞으로는 너에게 상처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게. 데이비드가 굳게 약속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 비록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우정의 시작을 약속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와의 만남 이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딸 올리비아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며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올리비아, 내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작은 전시회라도 열어 보면 어떨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시회 장소도 알아보고 홍보도 하고. 올리비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에밀리의 꿈을 응원했다. 에밀리는 딸의 도움으로 생애 첫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 런던 시내의 작은 갤러리였지만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갤러리 문을 열었다. 에밀리, 축하해. 그림들이 정말 멋지다. 데이비드가 꽃다발을 들고 전시회 장을 찾아왔다. 데이비드, 와줘서 고마워. 네가 좋아해 주니 나도 기뻐. 에밀리가 환한 미소로 데이비드를 맞이했다. 에밀리 전시회 축하드려요. 그림들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해리슨도 전시회 장을 찾아와 에밀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해리슨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에밀리의 그림을 감상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에밀리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 전시회가 끝난 후 에밀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에밀리의 삶은
에밀리의 전시회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에밀리는 갤러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전시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데이비드였다. 그는 에밀리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에밀리,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나도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들렀는데. 데이비드가 에밀리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냥 차 한잔하면서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너는 어쩐 일이야?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나도 그냥 요즘 좀 싱숭생숭해서 바람 좀 쐬러 나왔지. 데이비드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표정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꼈다.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사실 그 모임 이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 너에게 상처 준 것도 마음에 걸리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했거든. 데이비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 나도 알아. 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 우리 이제 그 일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생각해보자. 에밀리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 그동안 너에게 너무 의지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 네가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막막해. 데이비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말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랫동안 데이비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어. 남편이 떠난 후 너에게 너무 의지했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 에밀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알아. 에밀리, 나도 알아. 하지만 너는 나에게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이었어. 어쩌면 나는 데이비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눈빛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데이비드, 너.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에밀리, 오랫동안 너를 좋아했어, 친구. 이상으로.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말문이 막혔다. 데이비드, 그게 무슨... 에밀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알아. 네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하지만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 데이비드가 진지한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한동안 말없이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데이비드가 나를 좋아했다고? 친구 이상으로?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에게 데이비드는 그저 좋은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데이비드, 미안해. 나는 너를 그런 감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알아. 에밀리 던니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데이비드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데이비드, 우리는 오랜 친구잖아. 단 나는 너와의 우정을 잃고 싶지 않아. 에밀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그래. 에밀리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데이비드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 날 이후로 전과 다름없이 좋은 친구로 지냈다. 비록 데이비드의 고백으로 인해 약간의 어색함이 남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도 점차 사라졌다. 에밀리는 그림 작업에 더욱 매진했고 데이비드 역시 자신의 건축 일에 열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에밀리, 나야, 데이비드 도복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일 없어. 왜? 무슨 일 있어? 에밀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내일 내가 설계한 건물이 완공 기념 파티를 하는데 너를 초대하고 싶어서 혹시 와줄 수 있을까? 데이비드가 기대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축하해, 데이비드. 당연히 가야지. 빈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돼? 에밀리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고마워, 에밀리. 7시까지 리젠트 스트리트에 있는 더 샤드 빌딩으로 오면 돼. 데이비드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저녁 에밀리는 데이비드가 초대한 파티에 참석했다. 더 샤드 빌딩 꼭대기 층에서 열린 파티는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장소였다. 에밀리, 와줘서 고마워던 네가 와주니 더욱 기쁜 날이 된 것 같아. 데이비드가 에밀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나야말로 초대해줘서 고마웠다. 건물이 정말 멋지다. 내가 자랑스러워. 에밀리가 진심을 담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함께 파티를 즐기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에밀리, 저 테라스에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올래?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좋아. 에밀리가 흔쾌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가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런던은 언제 봐도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밤은 더욱 아름답네. 데이비드가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시선에서 여전히 자신을 향한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감정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했다. 데이비드, 우리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에밀리 다프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데이비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다.